안녕하십니까, 김윤재입니다.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네, 최근 USA 투데이가 LA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LA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노숙자 문제가 압도적 1위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 어포러블 하우싱이 차지해서 LA 시민들에게는 노숙자와 주택 등 주거지 문제가 단연 큰 문제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LA시에 대해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USA 투데이와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합동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네. USA 투데이야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일간지죠. 그렇죠. 서포크 유니버시티는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이제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LA 지역에 대한 겁니다. LA 시민들 500명을 상대로 LA시의 현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LA시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에 걸쳐서 실시가 됐고요. 조사 방법은 유선 전화와 휴대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자, LA시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LA 시민들의 대답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LA 시민들의 대답은 네. 압도적이죠. 예상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홈레스네스, 그러니까 노숙자죠. 노숙자가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LA시의 최대 현안으로 홈레스네스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요. 누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LA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숙자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노숙자 다음으로 꼽은 현안을 보면 서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노숙자가 47%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대답은 21%였습니다. 어포러블 하우징,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의 주택, 이렇게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이 노숙자 다음으로 최대 현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노숙자와 이 어포러블 하우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LA 지역의 이 어포러블 하우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홈레스네스와 어포러블 하우징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LA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는 것은 지금 노숙자와 주거지를 각각 47%, 21%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서 묶는다면 네. 합친다면 6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LA 시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가장 큰 현안으로 노숙자, 주거지 부족을 얘기한 겁니다. LA에 사실 다른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LA시가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고요. 예. 미국 제2의 도시인데 그 수많은 현안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숙자와 주거지 부족을 꼽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좀 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현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다른 현안들도 살펴보면요. 네. 코비드-19,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가 8%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세이프티, 공공안전이 4%였고요. 네. 텍사스, 그 복수죠. 그러니까 각종 세금들이 3%를 차지했고요. 예. 폴리스 리폼, 경찰 개혁 2%, 에듀케이션, 교육도 2%, 레이스 릴레이션스, 그러니까 인종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2%, 또 언디사이디드, 그러니까 예. 뭐가 현안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것 또한 2%였고요. 예. 잡, 일자리가 1%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6%를 차지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10%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8%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노숙자라든가 어포러블 하우징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그런 수치고 공공안전, 세금, 경찰개혁, 교육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3%, 2%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차이가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나 공공안전, 또 세금, 교육, 인종 등도 상당한 이슈들인데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네요. 여기서 지금 USA 투데이와 서포트 유니버시티가 물어본 것은 LA의 현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코로나19는 사실 LA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LA의 현안을 얘기할 때 코로나19를 꼽기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코로나19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굳이 LA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 생각해서 좀 꼽는 사람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공공안전, 세금, 교육, 인종
이런 것도 각자 하나하나 띄어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일단은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네. 노숙자 그리고 어퍼러블 하우징 모두 내가 살 수 있는 공간과 관련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내가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거리에 나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공공안전이나 세금이나 교육이나 인종 문제 생각하는 건 좀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LA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있을 공간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그 판단 속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A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와 또 주거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도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LA 지역의 노숙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뭐 수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전파도 그런 노숙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숫자를 줄이는 게 노숙자 문제 본연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19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다. 네. 노숙자들이 뭐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샤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노숙자들 사이에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노숙자들이 요즘은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텐트촌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 텐트촌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노숙자들이 이렇게 텐트촌 치고 있는 데는 사실 걸어가기가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안전도 네. 그만큼 악화되고요. 거기서 무슨 싸움도 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뭐 마약 거래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면 공공안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떼놓고 볼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노숙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면 공공안전도 해결되고 코로나19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문제가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노숙자 문제, 이 주거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와 관련한 예측 수치도 네. 참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 경제 관련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근데 이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이 LA 지역의 노숙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그런 수치를 내놨는데요. 그 네.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A 지역의 노숙자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LA시에서 올해 2021년 노숙자 숫자가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한 4만 5천여 명 정도를 좀 넘어선 상태라고 네. 합니다. 근데 내년 2022년이 되면 6만여 명까지 오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 2023년이 되면 무려 7만 5천 명. 7만 5천 명 대단하죠. 네. 그래서 매년 한 15,000명 정도씩 지금 오는다는 이런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2024년, 2025년 정도 가게 되면 네. LA시에서만 노숙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은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명성 있는 비영리 기관에서 발표까지 했을 때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을 텐데 이런 그 예측은 참 충격적이고 만약에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LA시의 미래가 좀 어둡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건 걸어가건 노숙자를 보지 않고 지나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보다 한 몇만 명이 더 몇 년 안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거리가 노숙자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미래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 기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노숙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 겁니까? 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역시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좀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물류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또 그런 백신 접종 강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또 본인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가거나 이런 상황. 그래서 실업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맞물리면서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LA시 같은 경우, LA 지역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단단해야, 중산층의 숫자가 많아야 서민, 저소득층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숙자가 좀 감소할 텐데, 중산층이 지금 이런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좀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그 밑인 저소득층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위험한 그 자리에 가는 거고요. 저소득층, 서민, 뭐 빈민층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노숙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하위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주택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는 내년도 주택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포러블 하우징은 꿈 같은 얘기고요. 지금은 뭐 LA에서는 웬만한 주택 뭐 $100만 이하 찾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어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노숙자들이 앞으로 줄어들기는 좀 어렵다. 앞으로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 이런 예측은 좀 안 맞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런 예측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좀 많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 시민들은 코로나19와 치안, 또 세금, 인종차별 등 다른 어떠한 중요한 이슈들보다 노숙자와 주거지 문제가 LA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시의 주택 부족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주용석 기자 수고했습니다.